비트코인이 발사대를 떠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비트코인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발사 속도가 초속 11.2km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우주를 향해 보란듯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비트코인에게는 레거시 금융 세력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주체가 있고 그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류 언론이 있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심층 취재하는 공영방송이나 매스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며칠 동안 비트코인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천지개벽할 내용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표현 외에 무슨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에게 일어난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정치, 경제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공고히 했으며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성장과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적 디지털 자산 비축을 모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여러 긍정적인 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슈아 달턴 같은 사람은 비축 자산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좋다 이런 건시안적인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샘슨 모우가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준비금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든지 그게 누구든지 그 말은 가볍게 들어도 됩니다. 전부 자신의 야심과 탐욕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됩니다. 조나단 제킴 크라켄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을 만들고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매우 기쁘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연방 비트코인 비축을 강력히 지지해 왔는데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소로 합법화하고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행정명령이 약간 구체적이지 못한 면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이 바로 블랙록의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국제적 거래 수단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국부 펀드로 유입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70만 불도 가능할 뿐 아니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라는 사람이 가격은 천정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고 평가 불가한 자산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산에 대해서 가격은 천정부지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자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의 장래를 형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레리 핑크의 이 말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어야 투자를 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레리 핑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국의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2에서 5% 정도 투자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70만 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또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국제적인 거래 수단을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리 핑크는 과거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에는 블랙록 고객들에게 암호화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와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를 출시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계의 최정점에 있는 레리 핑크가 뭘 봤길래 그렇게 비트코인에 전향을 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보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결과 레리 핑크가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포의 통화이며 해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자신이 낙관론자로 바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은 워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 아주 투자에 대해 신중하고 질투심도 많고 늘 자신은 기득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1등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보고 있으니 자신이 비트코인 놓친 것에 대해 용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는 싫고 비트코인 보고 있자니 속이 편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비트코인 주변에서 기회를 보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했는데 쥐약 주변에 있는 브라질 디지털 뱅킹 기업 누홀딩스의 지분을 0.4%까지 확대를 했답니다. 이것은 2022년 4분기 기준 0.1%로 볼 때 4배를 늘렸다는 뜻이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홀딩스에 대한 초기 투자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해갖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올린 버커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스위스의 비트코인 정책입니다.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는데 31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니셔티브는 국민이 헌법 개정과 법률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스위스에서는 연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18개월 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려는 일인데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이번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담당 관리에게 이거 하면 돈 버는 건 맞죠? 이렇게 묻고 미국도 돈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탈출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탈출 속도가 맞는지 속력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탈출 속도를 구하는 식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혹은 이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탈출 속도 구하는 식도 일반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식을 이용해서 탈출 속도라는 것을 구해놨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야구 선수가 하늘을 향해서 야구공을 던집니다. 시속 160km까지 가능할까요? 야구공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겠죠. 지구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와 초기 속도, 질량,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나온 결론인데 그 답은 시속 4320km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잖아요. 1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야구공을 던지면 지구를 탈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날아가면 야구공은 타버리고 없겠지만 속도만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고, 이것을 만약 초속으로 바꾸면 초속 11.2km입니다. 만약 11.2km로 발사되는 총알이 있다면 다른 추진력이 없어도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속 11.2km가 되지 않더라도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 속도가 초속 11.2km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 탈출 속도를 말하고 있냐고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명제, 즉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서 거품이 꺼지고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아니,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격으로 날아갈 것이다. 비트코인 호들러는 이 두 개의 불확실한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비트코인 투자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마크 유스코 판테라 캐피탈 CEO가 언급한 내용에서 또 한 명의 응원군을 얻었다는 의미로 탈출 속도를 한번 쏘아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구로 추락하지 않고 자유롭게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었는가? 초속 11.2km 혹은 그에 준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에너지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거의 4억 명이라는 투자자들의 자산과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에너지 충전소의 원격 지원을 받으면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도 9,000km를 지나고 우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발사대를 떠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비트코인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사 속도가 초속 11.2km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우주를 향해 보란듯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비트코인에게는 레거시 금융 세력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영원하는 인류의 보편적 희망을 담은 소리 없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엔진이 비트코인에 탑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초속 11.2km의 속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개당 10만 불의 에너지를 가진 2100만 개의 추진체를 가동시키면서 천천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추진체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초속 11.2km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력이라고 한다면 다시 지구로 추락하지 않을 비트코인의 추진 에너지는 한 개 11만 2천 불 정도로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이후로는 초속 617.5km의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는 운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600만 불의 에너지를 가진 비트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초속 11.2km와 그에 상응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 리플을 비롯한 수많은 알트코인과 밈코인들의 발사와 운행을 뒤로 한 채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처럼 미래 인류의 금융이라는 우주를 탐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관통하는 비트코인의 눈부신 여정을 상상하면서 호들레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 빰.